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가보셨습니까 요즘? 솔직히 요즘은 잘 못 가봤고요. 어렸을 때 가봤잖아. 옛날에 사춘기 때 자주 갔지. 어렸을 때 세운상가 약간 추억이 있는 곳인데. 샀다가 자꾸 밖으로도 가고. 막 거기서 학생 일로 와봐 막 이런. 가면 막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녹화돼 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세운상가 요즘 저도 잘 안 가봤습니다만 3층 무슨 고가도로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네, 보행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3층 보행. 을지로 퇴계로 해서 종로까지 세운상가 상가 건물을 쭉 뚫고 간다는 그 얘기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또 없애버린다고 해서. 뭐 세운 건 또 왜 세웠고 또 몇 년 있다가 뭐 없애버릴 거면 또 세운상가니까 세웠겠지. 그래서 지금 세운상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또 현장을 항상 다니시는 현장 기자 백종원 기자님이 취재 좀 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세운상가에 뭐가 이슈예요?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안 몰랐어요. 대표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보행로 한 3층 높이에 떠 있는 보행로입니다. 슬라이드 바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보여주시면요. 공중 보행로 백종원 기자. 예. 상가와 상가 사이를 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게. 이게 공중이 그 퍼블릭이 아니라 스카이인데요. 그 이렇게 길들이 쭉 이어져 이렇게 데크로도 돼 있고 다리로도 돼 있는데 이게 3층이에요? 3층? 예, 이게 3층 높이입니다. 육교네 걷다 보면 육교. 예, 육교도 되고 데크도 되는 그런 게 3층 높이에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부 구간에는 이렇게 가게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골목 쇼핑몰처럼 구성된 곳도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북쪽의 끝에는 종묘 앞이고 세운상가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이 북쪽, 아래가 남쪽. 예, 북쪽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상가, 대림상가 시장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예. 여기가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인데 삼풍상가, 옛날에 풍전호텔, 지금은 호텔 PJ가 있고요. 그 밑에 인현상가, 진양상가 해서 충무로까지 오면 여기 대한극장 이제 닫는다고 하는데 대한극장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건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건물을 3층 높이 보행로로 육교와 데크로 덮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조금 단순한 그림은 이거예요. 뭐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이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이게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7개의 건물을 지은 이 보행로 전임 시장이 역점 사업을 했던 이 보행로를 철거를 하겠다는 건데 단계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요 중간에 아까도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요 삼풍상가 PJ 호텔 요쪽에 양쪽에 보행로가 3층 높이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일단 1차로 철거를 하고 중간은 그냥 드러내는 거고. 네, 드러내고 저 보행로는 저 아래 남북으로 이미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쭉 중간 연결돼 뚫으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 비유하자면 경부고속도로의 대전에서 김천 구간만 폐쇄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끊기겠네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고요. 상인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 끊긴 앞쪽에는 또 건너편에는 지상하고 연결된 계단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그래서 뭐 있기야 있겠죠. 중간에 접근은 딱 되겠죠. 멈추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직접 그 땅으로 안 내려가고 예. 바로 넘어가는 그 보행로 중간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그런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을 서울시가 밝혔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느냐, 돈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였는데 이 7개 건물을 다 연결하는데 1,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완공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이쪽 남쪽 구간까지 완공된 건 2년밖에 안 됐고 북쪽 구간은 한 6, 7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를 지난 월요일에 공청회도 했고 저희가 거기도 다녀와서 취재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왜 만들었냐 이제 뭔지는 설명드렸고 왜 만들었냐는 그때 전자상가 일대 인쇄골목 일대에 건물을 좀 보존해보자. 건물을 허물지 말고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건설된 이 7개 상가를 좀 보존해서 조금 더 써보자라는 의미에서 그
공중 보행로를 만들자고 2015년에 계획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존의 컨셉트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로 건물들끼리 연결하면 보존이 돼요? 됩니까? 보존이 될 것으로 기대를 기대하고? 전임 시장 그게 왜 그게 기대를 보존이 했었죠. 되지? 예,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상점도 있고 쇼핑몰처럼 이렇게 어우러지면 좀 살아날 테니 살아나지 않을까. 살아나게 되면 그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도 늘어날 거고 예, 예. 그렇게 되면 부수고 다시 짓기가 어려워지니까 상인들의 으쌰으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자. 예, 한번 재생이라는 의미로 한번 살려보자는 콘셉트였는데 보행도를 만들면 사람들 통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예, 거군요. 예,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일지로 그냥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도 예. 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작성을 해봤는데 예.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에 이제 계획이 나왔고요. 16년에 거쳐가면서 2017년에 일단 1단계 북쪽에 세운청계 대림상가 보행로가 예. 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단계가 착공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생을 마치고 예. 권한대행이 잠깐 있다가 오세훈 현 시장이 집권한 초기에 이제 2단계까지 개통은 일단 됐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계획대로. 지금 시점에 예.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1, 2단계 요 중에 이야. 중간에 야, 진짜 짧네. 예, 지금 중간에 통행이 굉장히 부진한 그 삼풍상가 풍전호텔, PJ 호텔 쪽은 좀 철거를 해보자라고. 그럼 궁금한 건 나왔습니다. 오세훈 씨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철거한다는 면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 뭐 다닌 사람이 너무 없다는 취지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단지 다니는 사람이 적다 정도의 의미는 아니고 서울시가 세운상가 도시 종합 계획을 지금 새로 세웠거든요. 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뉴욕 그 공원처럼 도심 내 공원으로 그 공간을 비워서 재개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그랜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다만 그 단계적 계획으로 일단 삼풍상가랑 풍전호텔을 이제 허물 거거든요. 네. 요 가장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주위를 가로막고 있는 보행로들을 좀 먼저 단계적으로 철거해 보자라는 계획입니다.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과 풍전 호텔은 철거할 계획입니까? 예. 철거해서 다른 거 높이 지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안 짓고요. 거기를 중앙 공원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의 논리를 조금 들어봐야 그 될 것 같아요.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지의 계획이 컨셉이 바뀐 거군요.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는 그 상가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예, 거고 보존이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밀고 다시 고층 건물로 짓자는 컨셉은 지금도 아니고 지금도 아닙니다. 밀고 그냥 그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자. 공원으로 만들면서 대신 이제 무조건 만들자는 아니고요. 양옆을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 개발을 하자는 계획을 서울시는 갖고 있습니다. 중앙은 공원화하고요. 예. 그러면 밀면 중앙의 공원은 되는데 그냥 밀고 자리는 공원이 되고 예. 그거 이외에 이미 양쪽에 다른 건물들을 높이 예. 예. 높이 거기를 짓기 위해서 용적률을 거기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왜냐하면 이 상가에 복잡 다단한 소유 관계자나 거주민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어떤 옮겨갈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뭐 이게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양옆으로 그래서 더 높게 예. 짓게 하고 옮겨가게 하고 예. 가운데는 비우고 예. 그러면 일단 먼저 네, 예. 보여드릴게요. 그 서울시의 원래 계획은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말씀 나왔으니까 먼저 설명드리면요. 지금이 이런 상태라면 상가네요. 여기 막 북쪽이 저 앞쪽이 위쪽이 북쪽이고 저쪽이 북쪽이 예. 남쪽인데 여기를 이렇게 중앙공원화 와. 하겠다는 게 약간 미니 센트럴 파크 느낌으로 예, 그런 걸로 하겠다는 물론 이건 계획입니다. 예.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쉽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예. 이런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저것도 엄청 큰 프로젝트인데.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획은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1,100억이나 들은 프로젝트였다면서요. 예. 공중보행로가 공중보행로가. 근데 그거를 그래도 없애면 그래도 2년 만에 없애는 계획은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예, 빠르다는 뭐 반론도 여전하고요. 공청회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드릴 거는 그러게. 통행량이 얼마나 줄었냐 저조하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은 이건 서울시 자료인데 이게 뭐 객관적인 편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실제 통행량이 기대치의 삼풍산과 풍전호텔 쪽은 6.7%에 불과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세운상가부터 이쪽 진양상가까지 1km 구간은 한 11% 예측치의 11%만 보행자가 하루 11,700건 정도만 중복으로 왔다 갔다 한 거 카운트해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한 490명 정도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요. 예. 제가 월요일 날 점심시간 1시에 이게 다 1시에 찍은 거거든요. 점심 안 드시러 오고 저기 가셨군요. 예. 여기 사진 슬라이드 예. 보시면 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하루 봤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검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수치가 뭐 그렇게 과장됐다거나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가 대림상가 초입 부분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쪽이 그나마 사람이 많다는 청계산과 대림산과 이쪽 방향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직장인들이 좀 돌아다닐 만한 딱 점심시간, 1시, 딱 점심시간인데? 1시 시간인데도 그랬고요. 아니 여기 뭐 식당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안 올 수도 있고 예. 길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닐 수도 있지 안 돌아다니면 다 피해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예. 여기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장 저조하다는 곳, 통행이 저조하는 곳 하는 예, 곳이 그 삼풍산과 PJ PJ 호텔 호텔 옆에, 쪽인데 호텔 중간인데 옆에. 아, 보시면 건물 옆, 횡합니다. 건물 옆에 네. 근접해서 만든 거군요. 건물에 예. 붙인 게 이 아니라. 구간은 특별히 연결된 지점도 없어서 약간 길만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동영상도 찍어왔는데 그러니까 다닐 수만 이렇게 다리만 놓은 거네요. 예, 이거는. 옆 빌딩 벽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죠, 당연히. 근데 여기. 뭐 옆벽이 안 다녀도 누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지나서 북쪽에 있는 다른 상가 건물로 가는 사람들만 쓰이겠네요. 그래서 네. 그게 하루 한 뭐 8,9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구간이. 그래서 문제는 통행량의 부진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커피숍이나 식당, 액세서리 가게 같은 것들이 저쪽 대림산과 청계산과 그러니까 청계천 위쪽이에요. 그쪽에는 예. 조금 있습니다. 네. 보면은 요쪽이죠. 예. 요쪽만 이제 흔히 말하는 힙한 청년 가게들이 조금 있어요. 있고 예. 이유는 여기가 청계천에서 쉬다 보면 위가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위에 보면은 약간 요즘 스타일의 커피집도 있고 뭐 맥주집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빠 저기 청계천을 가보자. 청계천 근처에 요쪽만 약간 활성화돼 있고 잘 되고. 예. 그 사진이 아까 보여드린 이쪽입니다. 예. 여기만 살짝 활성화돼 있고 나머지 구간은 다 보행이 많지 않은 약간 죽은 보행로처럼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서울시의 계획은 저 보행로를 포함한 기존 상가들을 모두 철거시키는 게 목적이고 목표이면 예. 그 목표를 잘 추진하다 보면 저 보행교는 당연히 같이 없어질 텐데 저 상가 헐 때 예. 그리고 뭐 그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저것만 먼저 철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보기 싫으니 없앱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예. 결국 상가들도 같이 없앨 거면 굳이 이것만 먼저 없앤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덕분에 상가가 너무 활성화돼서 사실 상가를 좀 덜 활성화시켜야 이거 철거가 쉬워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네, 예. 지금은 굳이 다 철거할 거라면서 보행교만 먼저 일부를 철거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행교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야 말이 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예, 그렇죠. 본격적으로 취재하기 전에 뭐, 그런 생각을 뭐 이프로 말씀처럼 굳이 저걸 왜 했었고요. 만들었을까 낭비되게라는 말은 이해돼요. 예. 알겠어요. 그거는 뭐 애초부터 없었다면 안 만드는 게 옳다는 생각까지도 동의가 되는데 예. 그렇다고 기왕 만든 걸 없애서 얻을 건 뭐냐? 예, 저도 겁니다. 그런 예. 생각 의문을 품었었고요. 예.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게 그 보행로 중간 부분인데 지상 구간 때문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통합 말이에요? 재개발을 할 때 철거하면 되지 왜 굳이 보행로를 돈 들여서 없애느냐. 철거하려 하느냐. 예. 그것도 2년 만에 라고 할 때 서울시의 답은 지상 구간이 지금 지나치게 슬럼화되고 있어요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에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 보행로가 3층 높이에 있는데 그 밑에 구간이 그걸 기둥을 세우고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중간.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차단을 하는구나. 예. 1층에서 예. 그래서 1층 지상 구간도 더 슬럼화됐다라는 겁니다.
보행로 때문에. 보행로도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데 1층도 같이 죽어버린다. 예, 같이 보행. 저 왼쪽에 있는 저기가 그냥 굳이 기둥이 아니라 무슨 뭐 출입문도 왼쪽에 살짝 있는 걸로 봐서 화장실이거나 엘리베이터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군데군데 화장실하고 계단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면적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보행로가 이건 뭐 극단적인 사례인데 70cm면 너무 좁네. 예, 굉장히 좁아진 사례가 있다. 그리고 도로도 잡아먹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상 구간을 위해서라도 보행로부터 철거 단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거 조금 좀 문제네. 누가 설계를 저렇게 했지? 저거는 좀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또 이유는 문제점 2번인데 상가 이 3층 높이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가? 그 밑에 기존 상가 1, 2층짜리가 있어요. 아이고. 예, 치킨집이 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에 다 안 보이는데 제가 봐도 햇빛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슬럼화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가리고 낮에 가도 약간 어둑어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쪽 1층 상권이나 주민 통행을 더 좀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아주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런 면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것도 보면 저도 그날 한 2시간 정도 다녔었는데 월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물이 새요. 물도 제가 좀 맞았었는데 뭐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3층에서? 예, 3층 보행로 같은 데서 물이 좀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사진을 다 찍지 못했고 이건 서울시 사진인데 누수 같은 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안 다니게 되죠. 상점들 기분 나쁘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 자국 같은 것들이 있고 상인들도 이 보행로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됐다라는 민원 주장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 플래카드가 그런 거예요. 철거해줘라. 너희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래서 보행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안 대표나 이 프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싫다 아니면 전인시장인 거라서 그렇다 아니면 보행로 나중에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설명은 나름대로는 지상 구간이 오히려 슬럼화된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행로부터 철거하고 중앙공원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네, 저 맨 지금 오른쪽 사진은 저게 보행교가 건물을 지금 가운데를 관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과 나란하게 가는 보행로가 아닙니까? 나란하게 가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중간에 그 보행교를 가로막는 건물이 있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보행교가 이렇게 평형으로 있잖아요.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를 연결하는 브릿지 같은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브릿지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옆에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그래서 참 좋기는 한데 보행자들도 바로 그 건물 3층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 2층 상인들은 이제 힘들다는 거고요. 보면은 여기 이 사진은 굉장히 어둡게 나오긴 했네요. 보면은 1, 2층은 굉장히 어둡게 일조권이 좀 잘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런 이 기둥도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보행로 기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밑에 거고요. 층이 애매하네요. 밑에 층.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상부 때문이라도 좀 단계 철거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2% 말씀대로 보여드린 그랜드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부에 세운상가 요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 없애고 중앙공원을 만들고 그 대신 이쪽 양옆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그래야 이주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논리나 설명을 공청회에서 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의견이 좀 갈렸고 많이 좀 격앙된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격앙된 분위기는 왜 그래요? 뭐 2% 안 대표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알겠는데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주민 공청회 할 때 여기 지역 상가 공청회 할 때 상가 공청회 할 때 보면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공청회 이게 사진이에요? 공청회 사진입니다. 아니 뭐 알겠는데 주민들이나 상가들 말씀은 2단계 공중보행로 한지 2년밖에 안 됐다. 1단계까지 하면은 뭐 6, 7년 됐지만 그래서 단계 보행로를 철거하는 건 조금 섣부르다. 그리고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 재개발 우리도 좋다. 그거 할 때 보행로를 끊어야지. 지금 끊으면 여기 완전 고립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이미 보행로는 벌어졌고 그러면 보행로
뭐 미진하다고는 하지만 남북으로 통행 역할을 하는데 예. 중간을 탁 끊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게 우리 상인 분들이나 주민들의 반발이었고 격앙된 반응들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개발이 되면 개발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공사 하자고 할 때 철거하면 예, 되지. 예. 그럼 저기에서는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고 지금은 하지 말자고 해야지 왜 2주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로 하셨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한 3분 정도의 의견을 조금 제가 종합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요. 아. 예.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아니, 좋다. 뭐 서울시가 그렇게 해야겠으면 보행로 철거는 누구를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철거하면 되는 거니까 하는데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이프로 말씀처럼 그 지금 서울시가 당근으로 말하는 그 통합 재개발의 청사진이나 이주 대책을 먼저 제시를 해야지 보행로부터 끊으면 어떡하냐라는 게 또 다른 상인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보행로 끊는 거는 찬성이든 반대든 별 관심은 없으나 예. 내가 여기서 말썽 없이 동의해 줄 테니 예. 나중에 재개발 이전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뭔가를 또 갖고 와라. 그냥 도장 찍어주기는 어렵다. 도장값이라는 게 있는 거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거칠게.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그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운상가나 청계 대림상가는 전자기기 위주고 이쪽 진양상가, 인현상가 옛날 이름 신성상가인데 이쪽은 인쇄, 꽃집 뭐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인데 여기 진양상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16층짜리 꽤 높아요. 옛날 아파트가 건물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상복합입니다. 일종의. 예. 여기 280세대 넘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분양권을 좀 강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있겠네. 예. 근데 용적률이 옛날 건물이니까 형편없겠죠. 그래서 이쪽은 빨리 개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삼풍상가나 호텔 PJ 풍전호텔 쪽은 그냥 그나마 상가로 개발하면 용적률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서 이쪽을 보행로를 일단 해서 지상 구간을 살리고 이쪽을 수용을 해서 고밀도 개발하면 이쪽이 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서울시 설명은. 근데 이 남쪽은 용적률도 더 어려운 데다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불만이 많으셨어요. 조합원이 많아서 예, 조합원도 답 안 많고. 나오는 곳이란 예, 말이군요. 여기 진양상가 분들이 반대가 많으시고요. 이쪽은 끊어진다고 반대하시고 이쪽은 사실 상권이 약간 생기고 있어서 예. 뭐 아주 뭔가 논쟁적인 쪽은 아니었습니다. 이쪽 북쪽 구간은. 그래서 이쪽이 반대고 특히 이쪽이 용적률 문제로 반대가 많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하나 만들 때 처음부터 사실은 그 만든 지 2년 만에 없앤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것도 예산 낭비고 처음에 만들 때도 지금 10%도 안 된다면서요. 계획 예상했던 것보다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매우 잘못 기획됐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미리 사실 예비 타당성도 하고 뭘 하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2%? 그런 거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제가 모든 걸 자료를 보진 못했는데 네.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국가 예산 예비 타당성 경제성 조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서울시의 예산 1단계는 한 360억, 2단계는 한 6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600 몇십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급하게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지를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만 봐도 막 착착착착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서울역에 서울로 7017도 있잖아요. 이 고가도로 개조해서 만든 거. 요게 2017년에 했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요 1단계가 또 2017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추진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대표 말씀처럼 어떤 경제성, 타당성을 뭐 그렇게 아주 검증해서 오래 보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서울로 7017은 좀 그나마 좀 통행량이 있다고 하고요. 예. 이쪽 세운상가, 진양상가까지 가는 이 세운 공중 보행로는 조금 기대보다 굉장히 부진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중앙공원화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의 그 하이라인 파크? 예. 거기를 갔다 와서 만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뭐 제가 추정이지만 뭐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전문가들한테 예. 뭐 가장 세계에서 고가도로를 도심 재생으로 잘 살린 사례가 지금 안 대표 말씀처럼 거기는 진짜 뉴욕 멋져요. 되게. 하이라인 파크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도 잘 마련돼 있는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빌딩하고 브릿지가 많잖아요. 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철로로 쓰이던 고가를 그대로 쓰고 보행 공간으로 쓰고 각종 빌딩을 이렇게 브릿지로 많이 연결해서 상업 공간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문화 공간하고 어우러지게 구성을 잘 했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도 2009년 했는데도 굉장히 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거기는 많은 보행자나 청중들이 올 수 있도록 이벤트도 많이 하고 지금 오늘 들어간 건데도 보면 10월 초에 또 뭐 이런 디제잉 행사한다. 파티 같은 것들이 계획돼 있네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일단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세운상가 일대가 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도심 재생이라는 목적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말고 객관적으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부터. 근데 이현석 교수는 조심스럽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한테 상업과 거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이 보행로로 도심 재생이라는 보존이라는 컨셉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이 세운상가 일대가 1970년대 그 일대가 그 역사적 가치가 뭐 특별히 엄청나게 있다거나 어떤 이걸로 해서 도시 보존이 잘 됐네 힙하네 뭐 예. 이런 성과가 도드라진다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현석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저거는 참 보기에 따라서 진짜 달라요. 아니 그럼 보존을 하려고 치면 다 보존해야지. 아니 그 하이라인 파크 있는데도 거기 원래 그 고기 공장이 고기 공장 소세지 만들던 고기 공장이 있던 예, 창고들이었던 데였거든요. 예. 안 가보셨습니까, 이프로님? 가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낡은 공장 지역인데 거기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하이라인은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되게 독특한 문화가 있으니까 좀 살려야 된다는 속으로 시작해서 뉴욕시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지. 그게 공원을 가운데 두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다리로 이은 거예요? 예. 아니 원래 철도가 있었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철도가 길이 있었는데 철도 고가가 있었어요. 철도를 없애고 우리 저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경의선 숲길처럼 만든 다음에 그렇죠. 양쪽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육교 가는 예, 걸로 예. 이거 왜 했지? 바로 철길 밑으로 다니면 되는데 예. 철길이라서 고가도로라서 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공중에 떠 있어요 철길이. 철길. 그 원래 우리 철길이 2호선 성수역이 지난 예, 원래 철길이 처럼 떠 있었는데 네. 그거 부수고 공원길로 만들었다면서요? 아니요. 그걸 그대로 두고 그거 떠 있는 보행로로. 상태에서 두고 예. 그것 때문에 보행이 어려우니 예, 여기 떠 있습니다. 여기가 떠 있는 겁니다. 약간 그렇게 요게 떠 있는 상태예요. 네. 지상에 아까 전에 그 세운상가처럼 여기도 떠 있는 상태. 여기에 2층 3층 저 지금 보행길 저 남녀가 앉아 있는 저 길이? 길이 산책로 저 길이 사실은 지상보다는 좀 떠 있다 떠 있는 이미. 상태. 철로 고가도로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 떠 있지 않은 그 원래 바닥에서는 다른 게로 가려면 그런데 하여튼 저기는 밑에도 무슨 카페 같은 데도 많고 위에는 또 위에 나름대로 이렇게 걸어다닐만 하고 되게 하여튼 괜찮은 독특한 문화가 잘 형성돼 있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근데 사례라고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여튼 위에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에펠탑 똑같이 지어가지고 우리 저 광화문에다 지으면 그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유현준 홍익대 교수도 다른 사례인데 예. 파리의 그 중앙 도심공원 네. 콩코드 광장부터 루브르 박물관 사이가 이렇게 중앙 공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즘 트렌드는 이제 유현준 교수가 말하기는 요즘 트렌드는 도심을 일정 부분 좀 비워서 공원화해서 숨통을 틔워주고 고밀도 개발을 조금 다른데 하든지 해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 건데 요 그 세운상가 할 때는 굉장히 그 1968년에 세운상가 개장했는데 예. 도심의 마천루나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을 이렇게 빡빡하게 세우는 게 트렌드였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도심 재생의 트렌드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스턴 사례도 유 교수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바닷가거든요. 예.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바닷가인데 고가도로가 있으니까 이쪽 도심하고 바닷가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고가를 없애고 밑으로 지하로 도로를 넣고 바닷가하고 연결하니까 이렇게 공원으로 연결하면서 사람들이 통행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심 재생의 그 트렌드하고는 지금 세운상가 요 프로젝트는 조금 맞지 않았다. 세운상 프로젝트라면 그 육교 보행 육교 3층 네, 보행 육교도 세우고 건물을 안 허물고 보존하고 이런 게 이런 세계적인 요즘 도심 재생의 프로젝트에는 조금 좀 덜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제대로 하려면 비워야 되는 것 같다. 예, 그 비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고요. 지금 유현준 교수 말에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 도시 구역 간의 연결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연결은 비워야 지금 된다. 돼 있잖아요.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가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그런 노후 낙후된 상가를 무조건 보존하는 게 아니라 비우고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여백을 주는 게 요즘 도심 재생의 요즘의 트렌드인데 하다. 1970년에 전후에 했다 보니까 좀 너무 빡빡하게 돼 있었다. 그걸 유지하는 방향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유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건축에서 잘 모르지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2년 만에 없애는 거는 이게 맞는 거냐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에도 찬반은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번에 뭐 없애는 거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여튼 서울시의 그런 결정 시스템이라는 게 시장님이 하자면 하는 거냐 전임 시장이든 현임 시장이든 누구 말이 옳든 간에 서울시 의회도 있고 뭐 예산을 검증하는 곳도 있긴 한데 예. 시의회하고 뭐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시장의 의지에 많이 좌우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맘대로 하라고 뽑아주는 건가 사실? 보도블록 같은 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보도블록 막 바꾸잖아요. 네. 물론 바꾸면 예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 왜 그랬냐? 근데 그럼 아니 그게 이제 시급한 돈인가에 대해서 예. 그렇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저렇게 비워두면 좋죠. 왜 공원 있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왜 나쁘겠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비워두니까 파리의 집값이 난리인 거예요. 아니, 공원 좋지. 공원 좋지. 예. 뉴욕의 센트럴 파크 좋죠. 파크가 나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뉴욕은 사람 살 만한 가격이 아닌 저세상 가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값 서울 집값 잡으라고는 하면서 서울을 저렇게 공원으로 텅텅 비워놓는 저런 상황이 물론 좋기야 좋지. 예, 그러나 맞냐 그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저 자리가요. 예전에도 조선시대 내내 텅텅 빈 조선시대에도 그 동네는 번화가였는데 예. 세운상가 있던 그 길 지금 비워놓고 종묘 앞. 예. 비워놓겠다고 하는 그 계획의 그 공원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비워 있었어요. 예. 거기가 거기 왜 비워 있었게요? 왜 비었었는데? 불나면 그 조선시대에는 사냥이 그렇게 다 집으로 덮여 있으니까 어디 한 곳에서 불나면 그 불이 계속 번져서 사냥 도성이 다 타.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중간에 불 나더라도 중간에서 이제 한번 차단을 해주는 빈 공간. 네. 어느 쪽이든 한쪽만 타고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뚫어놓은 그 공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태방 이후에 세운상가를 거기다 막 지은 거지 그러니까. 네. 화가 좀 안.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는 건 모르겠는데. 모르겠네요. 그게 하여튼 세운상가는 무슨 미관상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도시계획상 좀 이렇게 갑툭튀처럼 나와 있다는 지적들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김수근 건축가라고 되게 예. 1세대 우리나라 건축가가 있는데 예. 그 7개 상가 중에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그 당시로는 굉장히 하이테크 첨단 그게? 빌딩이었고 예. 그 형태도 좀 기둥이 밖에 나와 있고 좀 되게 예. 좀 특이한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죠. 1960년대, 70년대 전자제품 서울의 전자제품 상가를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예. 1990년대 용산 전자상가로 이전을 하면서 낙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세한 전자제품과 인쇄물 중심의 어떤 영세 상가로 이제 계속 쇠락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저게 세운상가가 지어질 때만 해도 저게
마치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롯데 그 100층짜리 그런 거나 그 롯데타워 같이 하여튼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죠. 최초에 지은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예.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거주.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모던 그 자체인. 옛날에는 지거 지을 때는. 저도 그 책에서 읽었는데 세운상가가 이렇게 세로로 쭉 있잖아요. 그게 매우 이상하다. 그게 원래 그래서 그렇게 통 비워놓은 땅이었으니까.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방화 때문에. 다들 가로로 있는데 뭔가 세로로 쭉 벽처럼 막아서. 그런 땅 자체가. 그래서 좀 도시 건축상 이상했다는 걸 책에서 읽은 바는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 뭐랄까 좀 특이한 형태긴 하다. 왜냐하면 일렬로 이렇게 쭉 남북으로 네. 큰 그 당시로는 굉장히 뭐 지금으로 치면 유명 쇼핑몰 같은 초대형 건물을 이렇게 일렬로 짓는 게 좀 이상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의미로 느낌으로 그 당시만 해도 세운상가 같은 건물이 초대형 쇼핑몰인 거예요. 무슨 그거를 연이어서 쫙 지으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김수근 건축가는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54년, 55년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세월은 역시 비껴갈 수가 없었고 그러네. 중간에 용산 전자상가 이전이 컸고 그리고 충무로 쪽도 인쇄골목이 쇠락하면서 이렇게 좀 애물단지로 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가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절차들은 있고요. 당연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 부분은 철거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 서울시에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구역 변경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행정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국힘으로 돼 있으니까 국힘 쪽에 좀 어떤 우호적인 그런 쪽은 빨리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 반발이 문제인데 주민들이 이제 공청회도 했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를 하실 텐데 어떤 협상 내진 협의 그런 것들을 좀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그 삼풍상가 PJ 호텔 구간은 단계 철거를 하면서 그 건물도 아울러 좀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그쪽으로 추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그 주민들만 오케이 하면 그냥 하는 거네요. 절차상 그런 건 없고. 심의위원회나 서울시 예산은 통과해야 되는데 주민 반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도시마다 느낌도 다르고 전통도 있겠으나 저는 서울 같은 도시나 파리 같은 도시나 런던 같은 도시는 보존하려고 치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럼 뭐 어디까지 보존하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자꾸 그 모여 사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자꾸 바꿔주고 모더나이즈 해야지. 서울에 있는 곳 중에 옛날 모습 그 간직하고 싶으면 다 간직해야지. 그거 뭐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으며 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하면 그거 다 보존해야죠. 어디는 헐고 어디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그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건국대 교수님 그러니까 역사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약간 정의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남겨놓을 만한 거야. 근데 우리 이건 아닌 거야. 남겨두자면 또 의미가 왜 없겠어요. 이거 그때 당시에. 그렇지. 박정희 시대에 이 당시에 서울의 대표적인 현대식 건물을 지어보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남겨야 되니까. 그 원래 서울 한복판에 건물 짓는다는 건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왜 어렵냐면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하겠어요. 그런데 딱 빈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현대식으로 모던한 거 한번 지어보자. 대한민국의 상징을 지은 게 바로 그게 세운상가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흉물로 전락해 있지만 당시 지은 모든 건축물들이 지금은 다 흉물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뭐 보존하려면 다 해야 되고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건데 어려운 문제네.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거기 다 빽빽하게 건물로 다시 지어야 된다. 공원을 남기긴 뭘 남기냐. 위로 올라가면 종묘공원 있고 아래로 좀만 내려가면 남산인데 그 사이에 공원을 또 둘 만큼 서울은
여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공원이 제일 낭비다. 서울 같은 아까운 땅에 서민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많이 쉬어라.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 공원 있으면 좋죠. 나와서 산책도 하고. 뉴욕 집값 만들 거냐. 그러는 바람에 거기 아파트 지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민들이 그만큼 다 경기도로 나가고 외곽으로 나가는 거는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네. 네. 라는 목소리도 있다. 항상 서민을 생각하는 2%였습니다. 네, 백종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